안녕하세요. 사주TV의 펠레스코입니다. 저는 송펠레 송영주고요. 제 옆에는 TV7 코리아의 박밀달 코치입니다. 네. 머리 자르셨네요. 네, 심경의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밀었습니다. 부부싸움 했나?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네. 박밀달 코치가 최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집 밖으로 잘 안 나와요. 특히 밤에는 집 밖으로 안 나옵니다. 사실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좀 힘들지 않은가. 그쵸.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학교 끝나고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한 4, 5시 요 시간이 좀 은근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최근 매일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MBC의 박찬호 해설위원과 또 그러면서 그대로 다시 쪘다는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그대로 살이 찌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 저희가 방송했을 때 컵대회 결승전 3경기 그리고 K리그 클래식 5경기 이렇게 8경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 8경기 중에 박밀달 코치가 역시나 반타작. 별명이 반타작이에요. 8경기 중에 4경기 맞췄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천명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절반을 맞춘다는 그런 각오로 항상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만큼은 꼭 사수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밀달 코치가 결승전에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FA컵 결승전, 코파델레이 결승전, 그리고 포칼 결승전 예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3경기를 모두 맞췄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특집으로 좀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한 대 친다. 특히 그 어려운 FA컵 결승전. 아스날이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결국에는 이제 벵거 감독의 연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벵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계약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 FA컵 결승전이 끝나고 아마 알려진 것 같고요. 여하튼 벵거 감독 대단합니다. 저는 그 8경기 중에 5경기 맞췄습니다. 저는 항상 50% 이상을 맞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항상 꾸준히 그렇게 맞춰주세요. 특히 K리그가 정말 어려운 경기들이었는데 저는 한 경기밖에 못 맞췄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네, K리그 5경기 중에 3경기 맞췄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할 내용이 아니야. 지금 욕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너보다 잘하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 어떻게 펠레 줄까? 일단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야 마다할 이유 없죠. 그 박밀달 코치가 박펠레가 되면 박문성 해설위원하고 또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미르달 펠레라고 하기도 좀 웃기고. 알았지. 여하튼 펠레 가져가시든 뭐 하시든 관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계에 펠레가 상당히 많은데 떠오르는 펠레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아직 이름을 내세우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반타작 많이 더 하고 그 다음에 펠레라는 칭호를 좀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레가 되려면 다 틀려줘야 돼 한번. 그렇죠. 깔끔하게 남자답게 다 틀려야죠.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방송, 이번 주는 주말에 바로 한 시즌을 마감하는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6월 4일 새벽 3시 45분에 펼쳐집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정말 두 팀 다 세리아에서 그리고 라리가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역사적인 경기가 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집니다. 유벤투스는 이미 세리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면 트래블이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에도 우승하게 된다면 유로피언컵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개편한 다음에 처음으로 2시즌 연속으로 우승하는 팀이 되니까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역시 역사적인 상황이 된다. 네. 이것은 이제 밑바탕에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공격력 부분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베일과 그다음에 이스코 요 두 선수에 대한 기용 문제 때문에 지단 감독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일과 이스코는 공존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이 있을 때와 그다음에 이스코가 베일이 없이 이스코가 뛰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봤었는데요. 일단 이스코가 출전하게 되면은 투톱 형태로서 좀 더 호날두와 벤제마를 앞선에 배치하고 이스코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베일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는 베일이 나오게 되면 호날두랑 베일이 안쪽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베일이 챔피언스리그 나폴리전이랑 그 다음에 미넨전을 보게 되니까 베일이 굉장히 사이드로 많이 넓혀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요 점은 조금 더 봐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일이 넓히게 되면 이스코가 아무래도 공격 지원을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지단 감독이 좀 더 공존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이스코를 쓰면서 효과를 본 것은 4-3-3이 아니라 4-3-1-2 형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쪽에 호날두와 벤제마가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는데 네. 두 선수 모두 측면 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도 잘하는 그 가운데에서 네. 상대 2선과 3선 사이에서 이스코가 움직이면서 네. 공격을 지원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스코가 아니라 베일이 나온다면은 4-3-3 형태, 그러면서 베일이 측면 쪽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이스코와 베일을 동시에 선발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승전이라는 것이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공격을 생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러면은 이스코가 선발 출전하고 베일이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해서 최다골 기록을 새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가 이번 결승전에서도 자신의 할 목을 다할지 지켜봐야 되겠고, 네. 벤제마도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근데 유벤투스의 공격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특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메이션을 최근에 좀 많이 섞었었어요. 3백을 이용한 3-4-1-2 형태, 그리고 4백을 이용한 4-2-3-1 형태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 둘 다 공격력이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발라나 만주키치가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구아인과 디발라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열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디발라가 좀 더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구아인에게 연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격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화력 대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비에 집중을 하되 빠른 역습에 의해서 득점포를 가동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과인이라든가 만주키치라든가 이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포를 가동할 수가 있다. 네, 특히 디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주키치와 이제 공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는 4-2-3-1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형태로 유벤투스가 플레이를 합니다. 특히 오른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베스가 오버래핑을 많이 가담해주면서 사이드 측면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만주키치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가 2대1 상황에 의해서 월패스라든가 아니면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 양쪽 측면이 굉장히 활발하게 흔들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는 디발라가 확실하게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역습 상황에서는 공격수들의 득점력, 공격수들의 개인 플레이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한다면은 지공 상황에서는 양쪽에 네. 있는 윙백들이 공격을 가담하면서 네. 이제 결국은 산드로라든가 알베스가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낮고 빠른 컷백에 의해서 네. 전체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유벤투스는 충분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지금 공격은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공격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비는 오히려 유벤투스가 더 우위에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 경기 이거 챔스 조별 예선을 포함해서 결승전까지 17실점을 했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3실점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4골 차이면은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를 맡아줄 미드필더, 특히 카세미르 선수가 어떤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바란과 세리오 라모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물론 이제 나초는 언제든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순간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수를 범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이 있다. 여기에 네. 오른쪽 풀백인 카르바알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측면 쪽에서도 문제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다닐로가 나온다면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에서는 좀 불안한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시즌 3백에서 약간 문제를 드러내면서 포백으로 바꾸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다시 3백을 들고 나오면서 네.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묶어놨었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키엘리니, 보누치, 바르잘리 이 3백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네, 특히 모나코전에서도 이제 모나코가 약간 빠른 역습이나 은바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팔카오를 이용한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 아니겠습니까? 약간 모이 레알 상대라고 볼 수도 있는 팀이었었는데, 그 팀을 상대로도 3백을 쓰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3백에 의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카세미르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유벤투스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장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2선과 3선의 간격을 좁히면서 네. 박스 안쪽으로 들어올 때 네. 디발라가 그 위치를 너무 잘 잡으면서 네. 2선과 3선 사이에서 바로 원터치를 해결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카세미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뭐 역시 유벤투스가 수비력에선 좀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저희가 뭐 공격은 레알, 수비는 유벤투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건은 중원이 아닌가. 그쵸. 예. 아마 디발라 대 카세미르의 싸움이 아마 호날두로 연결되느냐, 또는 이구아인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 단단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디라하고 피아니치도 굉장히 잘해줘요. 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이 중원에 있는 모드리치라든가 토니 크로스는 정말 탈압박의 귀재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패스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공격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벤투스가 중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 경기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다만 유벤투스의 그 알레그리 감독은 워낙에 경기 중에도 변화를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이니까 네. 아마도 맞춤 전술을 갖고 나왔을 것이고 네. 그 상태가에서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은 또 변화를 주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유벤투스 중에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드필더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좀 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풀백의 대결이라고 조금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미드필더에서 좀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사이드로 공을 보내면서 좀 더 호흡을 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공격적인 측면에서 풀백은 다닐루나 마르셀로가 조금 더 알베스 외에 좀 산드루가 조금 약한 면이 그 두 개에 비해서는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풀백 싸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 미드필더 싸움이 좀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풀백 싸움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면서 마드리드가 좀 더 좋은 경기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카르바알이 못 나온다면 그 자리에 다닐로가 아니라 나초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다닐로가 나올 경우에는 측면 쪽에서도 오히려 유벤투스가 좀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만 이제 중원에서 싸울 때 특히 네. 유벤투스가 공격으로 전개를 했다가 그 지점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네. 토니 크로스하고 모드리치를 1차적으로 막지 못하면 굉장히 그쵸, 어려워질 네.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사실 이 경기는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 경기 예상하기 전에 네. 누가 우승을 하든 역사적인 경기라고 했는데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최다 우승한 팀이고 네.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뭐 라데시마, 라운데시마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유벤투스도 뭐 아쉽게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와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당할 정도니까 네. 챔피언스리그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8승 2무 8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경기가 네.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양 팀이 만났더라고요. 네. 그 당시가 유벤투스가 챔피언스리그에 정말로 강했을 때예요. 물론 결승전에 계속 올라왔는데 우승은 뭐 기대만큼 많이 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결승전에 계속해서 유벤투스가 올라올 때였거든요. 네. 근데 1998년도에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전에서 만나서 레알 마드리드가 미아토비치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네. 1대0으로.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마 결승전에서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두려워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승패 예상해 볼까요? 저는 일단 연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연장으로 간다는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어려운 경기라고 얘기해서 지금 무승부 하면서 그냥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너무 티나게 행동했네. 네. 근데 정말로 이 경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경기가 무승부로 가서 연장전으로 가. 네. 그리고 나서 뭐 연장전에서 누가 이길 것이다 또는 뭐 승부차기 가더라도 누가 이길 것이다. 결론은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부폰의 유벤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부차기로 가게 되면 부폰의 경험이 아마 빛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DB7의 박리달 코치는 나바스를 개무시합니다. 저도 사실은 유벤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네. 90분 내에 유벤투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 유벤투스를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분명히 골을 넣을 겁니다. 근데 유벤투스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한 골 정도에 멈출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상대로 유벤투스의 공격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것이냐를 좀 예상을 했을 때는 한 골 내지 두 골을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하는데 이 경기에서 세리오 라모스가 골을 넣으면 레알이 우승할 것 같아요. 네, 뭐 버저비터나 뭐 네. 헤딩골 하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라모스가 막 90분에 헤더로 마무리 지어버리면 네. 그러면 유벤투스가 어려움을 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네. 유벤투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인 게 아무래도 좀 탐색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탐색전의 경기력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탐색전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원 싸움이나 수비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이야기가 네.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쏙쏙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네. 양팀 모두 초반 한 20분 정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야 예상보다는 뜨겁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탐색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다.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유벤투스에 있는 이과인이라든가 케디라라든가 모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네. 알베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많이 상대했고 그쵸. 그리고 이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 지단 아니겠습니까? 지단이 유벤투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선수 시절에 네. 이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벤투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5분 정도 탐색전 하다가 야 이쯤이면 됐어. 네,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막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네. 그런 느낌이 레알 쪽에서 나올 것이고 유벤투스는 탐색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경기 템포를 늦추고자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오랜만에 뜻이 모아졌다고 할까요? 네. 예상이 같아졌습니다. 네. 이쪽은 무승부고요. 저는 유벤투스 승리이긴 한데 네. 마지막에는 뭐 유벤투스가 네. 웃을 것이다. 예. 여러분, 저는 송펠레고요. 얘는 새로 떠오르는 펠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한 경기만 예상을 했는데요. 다음 주는 A매치 기간이라서 네.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K리그가 시작하면은 또다시 이 펠레스코어가 달릴 테니까요. 한 주만 여러분도 휴식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